네, 오세라비 방송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이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 그 586 세대가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586 세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꼴통 아니면은 꼰대. 대부분 또 뭐 20대 남성들이 주로 그런 말을 또 많이 해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든 진보든 꼴통 아니면 꼰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앞으로 총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청년 문제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청년 문제에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남녀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패권 세력이 과연 청년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참 좀 암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586 세대는 다음번 총선에 완전한 주류로 이제 올라설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큰 주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9개월 후에 있을 내년 총선거 때는 현 586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주류로 올라설 거예요. 완전한 주류로 우리 정치 사회적 패권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86의 세대는 10년을 갈 것 같아요. 주류가 되면. 그리고 또 정년 연장해서 100세 시대니까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청년 문제, 남녀 갈등 문제, 누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586 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세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20대 세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에요. 그 586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해요.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요. 누가 집 없는 사람에게 결혼을 할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현 586 세대가 정치적, 사회적 패권을 완전히 잡으면 청년 문제는 점점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 경제 시대이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586 우리 그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있을까?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어쨌든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에 주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뭐 최대 700만 명, 뭐 680만 명 가량이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자영업이 굉장히 또 내리막히고 너무 많이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상권이 좋은 데도 가면은 비어있는 상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자영업자 수가 최대 700만 명이 가량 된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청년 문제보다도 아마 앞순위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녀 갈등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은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이미 사회적 패권 세력이 되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20대 남성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86 세대들이 얼마나 20대를 이해를 하고 이들의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참 암담합니다. 청년 문제는 정치권에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올 무렵 되면은 여성단체들이 이미 세력화되고 패권화된 여성단체들이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또다시 페미니즘적인 정책을 다 압력을 넣을 거예요. 이미 뭐 민주평화당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조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그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그 발의한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이것이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그게 불법이다 이런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최소한 또 20대 남성들이나 이 젊은 남성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저차도 지금 이제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러이러한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페미니즘 세력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패권을 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20대 남성들 2030 넓게는 2030 그리고 곧 또 투표권을 가지게 될 10대 후반들 이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남성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그것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부각시키고 그것을 집단으로 묶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남성들 문제, 청년 문제 신경 쓰지 않아요. 가장 손쉬운 게 페미니즘적 정책이죠. 그건 굉장히 포장하기 좋고 또 인권 이런 걸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남성들 문제는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앞으로 다가오고 이미 이제 8월 되고 이러면은 총선이 본격화될 거예요. 당에서도 다 공천 룰을 다 확정을 했고 이제 누가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드러나겠죠. 어떤 그 정책적 어떤 그런 그 이슈화를 시키는지. 그런데 여기에 청년 문제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서야 하는 거죠. 우리 문제가 이렇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차세대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암담하다.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진보든 보수든 그 정당을 봅시다. 청년들을 키웠나요? 30대에 정말 서구처럼 장관이 나오고 그 유력 정치인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청년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는 청년들을 키우지 않아요. 제가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당해서 청년 정치를 키우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저 선거 때,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청년들은 그냥 들러리 세우고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모품?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소모되는 그런 청년 역할이었어요. 총선이 다가오면 또 아마 어디서 이제 영입이다, 뭐 인재 영입이다 해서 또다시 뭐 몇 명 어떤 상징적으로 청년을 넣겠죠. 당에서 청년을 키우지 않아요. 어떤 당이든. 제가 정당에 한 11년 가까이 제가 크고 작은 역할도 많이 맡았지만은 늘 그 점이 아쉽고 이해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은 걸핏하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요. 저도 제가 원해서 당직을 그렇게 가진 게 아니거든요. 열린우리당 패망하고 뭐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청년들을 키웁니까? 청년들 정치인을 키워야지 그 청년들이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의회에서 그것을 의회의 힘으로 관철을 시키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늘 그저 들러리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총선 다가오면 청년 문제는 뒤로 밀립니다. 자영업자 문제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뭐 한반도 평화 문제, 자영업자 문제, 중소상공인 이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민생경제 민생경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생경제 이 정도로 하지 지금 이렇게 페미니즘이 부상한 이후에 젊은 남녀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해결을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페미니즘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정치인이 아나요? 그 똑똑하다는 586 정치인들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남녀 분리주의로 간다. 서로 단절되고. 저는 청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화될 수 있고 세력화될 수도 있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여성 우대 정책, 여성 할당제, 여성 전용 시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 방송을 보시는 젊은 남성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총선 체제에 다가오면 어떤 누구도 청년을 이용할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요. 왜? 후순위니까. 그리고 현 586 세대가 완전히 정치적, 사회적 주류화가 돼버리면은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권력을 내놓을까? 내놓지 않아요. 그 586 세대가 청년 세대를 키울까요? 자신들이 권력을 던지고?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암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구석 여포라는 말 뭐 요즘 그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방구석에서 여포 노릇하고 뭐 SJW 소셜 뭐 저스티스 워리어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뭐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청년 문제는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보든 보수든 페미니즘 정책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